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입국 심사장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하지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혹은 우리말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표현이지요. 보통 우리말에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버스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나 여기 이 나라 오는데 비행기 타고 왔지.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purpose라는 단어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목적이 뭐예요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방문 목적. 그러면 무엇이 당신을 여기 오게 했느냐?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저 여행 왔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요. 거기까지의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표현에서는 우리말에 없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발음이 있네요. 개수 세는데 눈이 돌아갔어요.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소리를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TH에 해당하는 소리, TH에 해당하는 소리,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은요, 양리로 혀를 물고 내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디귿으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만 저 소리의 특성은 알고 가자.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저 소리는 양리로 혀를 물고 이 상태예요. 제가 메롱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상태에서 목젖이 울리게 내는 소리입니다. 어렵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말에 없는 표현 S 발음이 z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영어의 Z, 일본식 표현으로 Z고요. 저는 Z 발음 이렇게 하는데 좀 느끼하게 시옷도 아니고 지읒도 아닌데 또 목젖이 울려야 됩니다. 그 참 목젖 울리는 소리 많죠. 자, 목젖 울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 소리는 Z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F 소리인데 우리말 비읍하고 비슷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영어의 V 소리로 바뀝니다. V 소리는 윗니로 아랫니스를 물고 목젖이 울리게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 소리들이 지금 우리말에 없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면 이 소리는 어떤 소리를 통해서 연습해 볼 거냐면 여기 소리. 자, 이 소리를 연습하면 뒤에 자연스럽게 나머지 거는 연결됩니다. 방문하다라는 뜻, 방문하다에 해당하는 단어 visit. 한번 따라해 보세요. visit. V 소리 할 때는 윗니로 아랫니스를 물고 목젖이 울리는 느낌. V, V, V. 그 다음에 Z. Z 소리 안 되면은 자기야 이렇게 연습해 보시라고 했죠. 자기야 줄래 이렇게. 자, 자기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바로 영어의 S로 되어 있는 두 군데 Z 소리가 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이제 훈민정음 표기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지요. 받침 표기 원리입니다. 받침 표기로 티읕과 시옷을 제가 한 번에 표기하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어떻게 소리를 내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티읕까지만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What. 그리고 좀 무의식적으로 쓰 나왔네요. What.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시옷은 흘리듯이 내는 소리입니다. 자, 제가 그 음파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에 한 번의 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소리의 호흡을 보면은 소리가 이제 세게 나오다가 이렇게 흐름이 약해지지요. 그러면 이 한 번의 호흡에 하나의 글자로 표기하는 원리.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995년부터 표현해서 선보이는 글자 표기 원리입니다. 그러면 저 소리는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만 설명해도 충분히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What? 스 냈잖아요. 이렇게 끝에 부분. What? 내는 듯 안 내는 듯. 내는 듯 안 내는 듯.
하나의 호흡이 있으면 그 호흡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흘리듯이 같이, 그러니까 what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닫힌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가지고서 나타내고 있지만 이 글자들은 영어 발음의 훈민정음 방식으로의 표기입니다. 따라서 이 글자를 읽을 때는 영어 발음처럼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표기 원칙을 적용해서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What's the purpose?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What's the purpose? 자, 몇 번 해봐야 될까요? What's the purpose? The 발음에서는 여러분들 힘들 거예요. What's the purpose? 이렇게 나가고요. 혀가 막 꼬이고 그렇죠. 너무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말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 소리를 낼 때는 우리말 디귿처럼 내도 연결돼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비슷한 소리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What's the purpose? 이렇게요. 다음에 오브 하지 마세요. 일본어 방식의 받침 표기를 못하니까 여기로 으로 연결하고 우리말 비읍으로 갖다가 오브, 업 해버렸어요. 업. 이게 또 약한 소리가 될 때는 거의 업 나기도 하고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는 거의 약하면서 기능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니까 업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 부분만 귀에 들러오시면 여러분들 이 소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렇게 소리를 낼 것입니다. 방문, visit까지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글자를 유심히 생각하시면서 각각의 발음을 10번 이상 연습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소리를 연습을 하고 나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우리말에 없는 소리는 이렇게 연결되어서 표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발음의 표기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고요.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읽으신다면 몇 번이가 연습해 보신다면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30평생을 이렇게 한국어로 발음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어려운 발음입니다. 같이 어려운 발음이지만 이런 소리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이런 소리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 소리,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말의 다른 소리니까 이런 글자로 기호를 인식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 신기하게도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해본 다음에 스스로 연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달라진 소리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여기 제가 visit 부분에서 꼬였네요. 자,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 부분이요. visit 이 부분 연결해서 소리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도 지금 나오는 건데 purpose 같은 경우에는 purpose 발음 이렇게 받침으로 연결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국인들은 정말 잘해요. 이 소리를 몇 번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자, 나 여행하려고 왔지. 뭐 이렇게 대부분 흔히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I'm here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나 여기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목적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여행 목적으로 입국 심사를 받는다고 하면 그 travel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게 되겠죠. 이 travel이라는 단어를 이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TR이 겹쳐 있죠. 자음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자음 두 개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의 호흡에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글자예요. 그래서 이 표기에 철저한 게 훈민정음 표기 원리지요. 한 번의 호흡에는 하나의 글자. 그러면 자음 두 개가 겹쳤을 때 여기서도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한 번의 호흡으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의 호흡으로 내야 되니까 T하고 R이 겹칩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표기 원칙을 가지면 저런 소리를 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저 표기, 같은 호흡이면 같은 글자로 한 번에 표기하는 이런 표기 원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글자를 보는 순간 좀 당황스러워하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소리의 호흡, 제가 아래 글자들에서도 이런 글자 표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소리가 두 개, 세 개 자음이 겹쳤을 때 한 번의 호흡이면 같이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표현이 없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꽃이라는 꽃, 그 첫 글자가 쌍기역이 아니라 시옷기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기 원리를 생각을 하시고요. 저기 트레를 이렇게 트레를 한 번의 호흡으로, 그래서 travel vel 발음에는 똑같이 또 나왔죠. 영어의 V 소리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제가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가져왔고, 또 이 글자를 표기할 때 영어에는 없는 의 표기를 썼습니다. 자음이 너무 심하게 충돌될 때 한국인들의 문자 인식에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만 꼭 필요할 때만 저는 의 표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의를 나타내는 글자도 없지만 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의라는 소리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소리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우리 귀에는 들려요. 왜?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서 모음의 기본 세 글자를 만들 때 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표기할 때 굉장히 어떤 때는 유용하기도 하지만 이 의를 잘못 이용한 게 바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언어 표기 원리를 우리가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시킨 거죠. 받침을 무조건 그냥 의 넣어서 뒤로 빼버리는 그런 원칙. 이거는 훈민정음 표기하고는 다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트레가 한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의를 넣어가지고 트래블 이렇게 표기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표기를 벗어나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을 한 번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저 글자의 한 글자에는 한 번의 호흡, 그리고 그 호흡 안에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기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여러분의 힘, 이게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표기 원리가 제가 주장하는 사람의 소리는 호흡과 따라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표기 원리를 정말로 과학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훈민정음 표기라는 거죠. 근데 이 표기를 그 일본인들이 그냥 이렇게 일본어처럼 글자는 갖다 썼대. 소리를 표기하는 원칙은 일본어 방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I'm here 여기까지 표시하시고요. To travel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어떻게 오셨어요? 여행하러 왔어요. I'm here to travel. travel 표현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입국심사는 무엇 때문에 대부분 나라들이 하냐면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 안 돌아갈까봐, 이 나라에 그냥 뭐 있을까봐, 그래서 어디 있다가 어디로 갈 거예요? 진짜 당신 나라 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입국심사를 어느 나라든지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표현돼야 되는 거는 내가 뭐 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I'm here to travel, 이 표현이 전달이 된다면 입국심사에서도 저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입국심사에서 나오는 그 두 가지, 어떻게 보셨어요? 나 여행하러 왔지? 이 표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